(2026년 6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는 이재명 정권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한테 항복하는 제2의 6.29 선언까지 가야 될 겁니다. 제2의 6.29 선언을 향하여 선관위 민주혁명 불이 붙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선관위는 대우각성해야 이렇게 큰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민주 질서 침해하는 거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1987년도에도 이렇게 나왔었죠.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박정철 군 고문 사건 났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굉장히 대통령 다음으로 아주 요직에 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정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지하철이 이렇게 쭉 가면 남영역으로 가죠. 남영역 그 철도변에 붙어 있는 데가 그게 대공분실입니다. 거기에 끌고 와서 조사하다가 운동권 학생 누구 찾는다고 조사하다가 물고문에서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은폐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굉장히 높은 사람,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걸 보고받았다. 서울대 학생을 데리고 와 조사하다가 잘못돼서 죽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할 것이냐. 난감하더랍니다. 나중에 발표할 때는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감식했다 그래야 되나? 검시했다고 하는 황적준 중앙대 의사가, 이거는 물고문에 의한 죽음 같다라고 동아일보 기자한테 얘기해서 동아일보 기사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커졌던 게 1987년 6월 항쟁입니다. 제가 이건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6월 8일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송파 2동인가요? 저도 좀 헷갈리네. 하도 그냥 팩트가 많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투표함을 보전해달라라고 서울 동부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보도가 나온 게 오후 2시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라는 게 오후 3시에 나하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6월 9일 12시쯤에 송파구 쪽에서는 이 보존 신청한 서류 중에 자료를 폐기 처분했죠. 그리고 5시에 재판부가 이걸 보존해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네로서는 적법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철 최고위원이 보존 신청을 했다는 건 몰랐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박정철 고문 사건 지금까지도 경찰만 알고 있었고 치안본부 대공분실만 알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 실력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큰 불이 붙겠네? 그리고 나서 탁 치니까 억하하고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 황적준 의사의 검시로 그게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뒤집어진 겁니다. 이제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왜 그 증거상자를 없앴느냐? 원래는 없애게 돼 있다. 자기네 규정 따라 그렇다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보전 신청한 걸 아느냐? 그게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송파구 그 지역에 주민 50%가 투표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한 2,000명 조금 안 되게 보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은 수의 투표용지를 보낸 게 그 상자에 딱 쓰여 있단 말이에요. 투표 상자는 하나인데 이게 1번이고 1,900매밖에 없다. 이거를 그 개표소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동해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이 가서 주로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네. 바로 아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공무원이란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은요.
이거 문제된다는 거 그들이 문제된 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들도 아는 거죠. 투표용지는 부족해서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 신고 들어갔다는 거 바로 누가 알려주느냐? 경찰 정보팀이 알려주고, 옛날에는 안기부 정보팀이 알려주고, 또 누가 알려줍니다. 야, 이거 난리나. 우리 죽었어. 이거 어떡할래? 공무원들이요. 강심장이 아닌 자들은 증거인멸 잘 못합니다. 지가 살려고 하는 경우는 덜어 있긴 하지만 위에 지시가 있으면 합니다. 이거 박정철 고문 사건 났을 때 경찰이 발표할 때까지 대한민국 실력자들은 몰랐다고? 천만에 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87년이 한참 지나고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분이 정부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서 갑자기 뭔 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당황하는 사례로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송파구에서 그거 재판부에서 판결하기 전에 없애버린 거는 일부러 없앤 겁니다. 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덮었다가 뒤집어지면서 계속 터지면서 6월 항쟁으로 가서 기어코 전두환 정부가 항복하는 6.29 선언이 나오게 되죠. 지금 김민석 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있다라고 해놓고 민주질서에 어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각기 다른 두 가지 말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6.29 항복 선언으로 나올 때까지 이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가짜 혁명을 주도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이어질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지금 송파 쪽에 가서 그냥 같이 시위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찍어서 보내오는 거 보면은 점점 더 열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빤하거든. 저는 지금 기자로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아주 재밌는 보도가 있어요. 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걸 대비해서 일렬 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를 준비하는데 그것도 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파견됐던 송파구 직원, 동회 직원일 수도 있고 구청 직원일 수도 있고 투표용지가 부족해 송파구 선관위에 문자 보내고 전화했지만 대꾸조차 없었다. 이미 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임시로 준비한 게 번호가 없는 일련 번호 안 쓴 그걸 했는데 그것도 적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에서 빌려오고 막 이래 난리 쳤죠. 빌려온 것들이 대부분 번호가 없는 걸 빌려와서 썼어요. 그렇게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선관위는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비상으로 대비한 것도 원래 얼마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투표용지가 나중에 남으면은 이거 갖고 부정선거를 했다. 야, 용지가 남았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줄였다는 건데, 그래, 그건 좋아. 그럼 그거대로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해야지. 그리고 왜 의심스러워서 누군가가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걸 알고 없애. 지금은 아니라 그랬지만 수사해보면 나옵니다. 이거 문제다. 야, 여기 분명히 50%를 하게 되면 1990 몇 명 께 와야 되는데 1900명 밖에 안 왔네. 증거 딱 수에 있었잖아요, 거기. 그것 때문에 서로 문자 보내고 이거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없애? 이 박정철 고문치의 사건 대공분실에 하고 대공 쪽에서 덮었다가 고문치사가 드러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 6.29 선언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선관위가 뭐란가 하면 2022년 우리나라 행정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 행정연구원이 뭔가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그전에 탈핵 정책을 펼쳤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공론화라는 걸 만듭니다.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갖고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탈핵하지 말라가 6대4로 나와서 뒤집어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행정연구원은 그럴 때 이용하는데 2022년 행정연구원에다가 이 투표용지 덜 인쇄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때 인쇄 비율 최하한을 50%로 하라고 내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50%가 최하한인데 60%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50%가 안 온 지역이 있단 말이야. 지금 와서는 행정연구원한테 컨설팅해서 받은 것대로 한 거다 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돈 주면요 하란 대로 다 해줍니다. 탈핵 정책 할 때도 행정연구원하고 했잖아. 그 박사가 누군지 내가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말할 수는 없네.
제 친구들이 거기 송파구 쪽에 체육회관이 있고 거기에 체육단체에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건물 들어갈 때마다 그 시위대들이 둘러싸서 너 성관이 직원이지 의심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하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거기 아직 개표소에 있던 개표 사무용고 못 갖고 나왔는데 그거 돌려달라고 성관이 찡찡거리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해달라. 그리고 송파구 당일날 송파구 쪽에 투표소가 146곳인데 송파구에서는 15명의 성관이 직원이 있었는데 단 3명만 투표소의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투표용지 부족하다. 그게 또 일시에 터지는 거잖아요. 투표가 끝나갈 때쯤. 3명이 대응 못하죠. 12명은 개표소 관리한다고 개표 쪽에 가 있고. 그러니까 선관위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앞두고 상당 100몇십 명의 직원들이 뭐 갖가지 휴가 내고 다 도망갔다 그러죠. 이러니까 선관위를 조사해야 된다는 계엄의 방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지. 근데 계엄이 아니고는 선관위를 조사할 수도 없어요, 사실. 감사원 감사도 못 받고. 국정원에서 얘네들 망분리 안 돼 있다고 발표를 해도 그냥 넘어가고. 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자들을 감시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이꼴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노태악이라고 하는 선관위원장, 그의 형이 노태강 문체부 차관이었죠. 그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았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그래서 문재인 때 차관이 돼갖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전에 박근혜가 탄핵돼갖고 재판받을 때 대법관을 했던 사람이 노태악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가 어떤 성향으로 돼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리고 지금 뭐 웃겨요. 정북 교육감 선거에서 입력 오류가 나온 게 지금 있고요. 아니 내가 이제 관계자들 얘기 만나보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감 투표 하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은 뭐 구청장 붙은 이름 모르죠. 또 구의원, 시의원 이름 몰라요. 근데 뭐 당 보고 찍거나 찍었을 겁니다. 근데 교육감 이런 거는 당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묻기도 하고 누가 보수야 누가 진보야 묻기도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찍고 어떤 사람은 다 찍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교육감 제가 사는 지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찮으니까 듬성듬성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효표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용지도 두 종류로 해놨습니다. A종, B용. 그래서 A 용지에서 1등한 사람은 1번 넣고 이걸 해야 되는데 B에서 1등한 사람을 넣고 해서 지금 엉켜버렸어요. 광주시, 경기도 광주 초월읍에서도 그런 게 발견됐고 이러면 뭐 전수조사를 해야 되죠. 지금 김민석 총리가 민주 질서를 어기는 국민들한테 협박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대가리 받고 빌어야 될 때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국빈 방문하면서 자기가 뭐 벨기에 떠나선가 이탈리아 영공 들어가니까 이탈리아 전투기 2대가 떠서 대통령 전용기를 호위해줘서 아주 기분 좋다 이렇게 띄워놨는데 대한민국 국격을 인정하는 것 같다. 뻥 까고 있네. 씨. 지가 기분 좋은 거지. 불안한 거지. 불안한 거지 지금. 이게 국민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려고 스타벅스 사건을 거론하고 5.18을 거론해서 뭐 탱크데이 뭐하고 몰아붙이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시장 못 가져왔고 대구시장 못 가져왔고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터지니까 지금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근데 원래 죽을 자는 죽어야 돼요. 6.29 민주선거 선언을 향해서 6월 항쟁은 들어갑니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항복할 때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철저한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똑바로 세웁시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재선거, 부정선거 뭐 이렇게 하고 뭐라 그랬더라? 수개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재명 재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운동권이 얼마나 비열한 자들인지 이제 보실 겁니다. 보수가 엉성해서 무너져서 그 대안으로 민주가 대단할 것 같지만 그 자들은 더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겁을 주고 몰고 왔던 건데 김민석 지금 저는 한성숙이라고 하는
뭐 장관을 총리로 시키겠다. 또 뭐지? 이런 거 보면서 아 착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쉽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전두환이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도 자기 말 잘 듣는 노태우 시켰다가 노태우가 대통령 되니까 거꾸로 김영삼 말 듣고 전두환을 백탐사로 보내는 세상이 되잖아요. 한성숙이라는 사람이 약해갖고 정말 민주시민의 말을 듣고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도 별거 아닙니다. 자, 6.29 민주선언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재명과 성관진을 향해서 곧바로 직진합니다. 감사합니다.